우리 채널에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경제와 주식시장의 이런 큰 흐름, 빅픽처를 먼저 살펴보고 언제 주식이나 채권을 매수하고 언제 매도할지 이런 투자의 시나리오를 먼저 딱 그려놓은 다음에 매일매일 발표되는 이 실물 경제를 알려주는 게 뭐죠? 바로 이 경제 지표들인데, 이걸 체크하면서 혹시나 이 큰 흐름의 변화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이렇게 각국의 정치라든가 아니면 전쟁, 이런 경제 상황이 계속 변하니까 이런 것들을 꾸준히 체크해 나가면서 큰 흐름의 변화가 될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조금씩 수정하면서 이렇게 타이밍을 잡아 나가는 게 우리의 이 투자 핵심이죠. 그래서 최근까지의 변화가 어떠냐?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지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경제의 성장 속도를 지금 둔화시키고 있고, 미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좀 더 빠르게 앞당기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은 또 하나의 이 큰 흐름을 변화시킬 이 세부적인 요인이 하나 또 발생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서 오늘 이것을 좀 반드시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엔화와 우리나라 원화의 환율인데요. 엔화 가치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하는 게 바로 엔화 약세예요. 근데 엔화 약세가 심상치 않게 지속되고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만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그림의 N원화 이 차트를 보고 단박에 이해가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무슨 영향이고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채널은 어떻습니까? 고품격 경제 재테크 주식 노가리 전문 채널이죠. 그래서 영상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정도는 졸업하셔야 그래야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림의 차트가 어떻게 결정되냐, 즉 이게 100엔당 우리나라 원화로 얼마를 환전해 주냐, 이걸 알 수 있는 차트예요. 그러니까 3월 7일만 해도 일본의 100엔을 가지고 환전을 하려면 우리나라 1069원만 있으면 교환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한 달이 안 됐죠. 3월 25일에 보니까 엔화 100엔을 환전하는데 1002원만 줘도 환전을 해준다는 거죠. 그림의 차트가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엔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그림의 차트가 떨어질수록 엔화의 가치가 낮아지는 겁니다. 자, 이제 N1 환율 이 그림 이해가 다 되셨죠?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라는 거냐? 엔화가 변화하는 게 도대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무슨 영향을 끼치길래 이게 호들갑을 떠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요 그림만 보면 바로 이해가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수출 경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듣다 보면 수출 경합도 굉장히 또 어려운 말씀이고 짜증나게 하죠. 근데 이 그림 딱 보고 설명드리면 이해가 바로 돼요. 이게 뭐냐면은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철강을 수입하는 요 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미국을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일본이 5위, 중국이 6위, 7위가 한국이에요. 한중일이 수출 경합도가 높은데 지금 오늘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수출 경합도만 보는 거니까. 그리고 아세안 지역을 또 보면은 중국이 가장 많이 철강을 수출하고,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한국. 여기에서도 한중일이 격돌을 하죠. 어쨌든 일본하고 한국은 격돌을 하고 있어요.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철강을 놓고 수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뜻입니다. 일단 철강만 설명을 드렸는데, 한국산업연구원 조사 자료를 보면 그림처럼 조선도 그렇고요, 철강, 자동차, 가전, 디스플레이, 일반 기계, 반도체 이런 것들에서 다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말이 좋아서 점유율 경쟁이네, 수출 경합도네 이런 말을 쓰는 거지, 한마디로 일본이 만약에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만큼 수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 죽고 나 죽자, 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환율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어느 나라 기업이든 수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가격이죠. 근데 엔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원화보다 더 떨어진다, 그러면은 글로벌 국가들의 입장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일본 제품의 가격이 우리나라 제품 가격보다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제품을 훨씬 더 많이 수입한다, 이거죠. 역시 이 부분 단박에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림 보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단순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일본의 100엔짜리 제품을 산다, 이렇게 할게요. 자, 일단 100엔에 3월 7일에 1069원을 내고 수입을 해왔습니다. 근데 25일이 됐는데
똑같은 100엔짜리가 1002원만 내도 수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100엔짜리 하나 산다 그러면 67원이니까 이게 뭐가 많이 떨어졌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수입을 할 때는 단위 자체가 틀리죠. 뭐 100억엔 어치를 구입을 한다 이럴 때 얘기가 틀려지는 거죠. 100억엔을 산다 그러면은 그 전에 3월 7일만 해도 1069억 원을 지불해야지 100억엔을 수입해 올 수 있었죠, 그 제품을. 그런데 이제 딱 3월 25일이 됐더니 1002억만 지불해도 100억엔짜리 제품을 수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달도 안 돼서 67억이나 디스카운트 돼버린 거죠.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본 제품을 수입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일본 제품을 수입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일본의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일본 제품을 수입을 할 때 더 싸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제품을 놓고 경쟁할 때 일본 제품 가격만 이렇게 뚝 떨어지니까 당연히 다른 나라 입장에서 일본 제품을 더 많이 사게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이게 장기화되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단기적인 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장기화되면 점점 이 시장 점유율, 거래선이 바뀌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려워질 수 있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소재가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6개월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이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주식만 재미가 없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장기화가 되면 어떤 종목들이 재미없냐, 여기 한국산업연구원에서 조사를 미리 한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이 섹터들이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일본과 수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건데, 엔저의 영향도가 높은 기업들이 이쪽에 속해 있습니다. 자동차, 철강, 가전, 섬유업체들은 엔화가 약세가 되면은 바로바로 직격탄을 맞는 이런 품목들이라는 거죠. 얘네 주가가 더 빨리 떨어지고 얘네 실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제 바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건 뭘까요? 네, 과연 이렇게 엔화 환율이 계속 떨어질 건지, 아니면 이게 단기적으로 그냥 탁 치고 올라올 건지, 아니면 이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굉장히 안 좋다고 했는데 이렇게 될 상황인지 아닌지 요걸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역시나 핵심만 딱딱 짚어서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 뉴스 보시면은 미국이랑 영국은 올렸는데 일본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 최신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서 아쉽지만 엔화가 당분간 약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꽤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 이 뉴스를 같이 살펴봤는데 일본은 대체 무슨 배짱으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니까 기준금리를 다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대체 무슨 똥배짱으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냐, 일본 미쳤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 그림이 또 핵심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증가율이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림 보시면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이 올해 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년 대비 7.5%나 이렇게 올랐습니다.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0.5%밖에 안 올랐어요.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한마디로 일본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없어요. 이게 0이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최근까지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했어요. 이렇게. 근데 일본은 그나마 올해 들어서 이렇게 반짝 조금 올라가는 거지, 뭐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오히려 디플레이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아직도 경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에요. 다른 나라들이 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황에 일본만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얼마 전에 분석 자료가 나왔는데 많은 이유 중에 일본에서 가장 부자는 노령 인구들이죠. 근데 노령화가 되면은 구매력이 극도로 낮아지거든요. 일본의 노령화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잘 나타나게 하지 못하는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1990년대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이래서 지금까지 장기 침체를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디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된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었으니까 부를 축적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상대적으로 살아남은 노령 인구들이 부를 축적하기 좀 더 쉬운 환경이었죠. 문제는 경제는 소비를 팍팍 해줘야 인플레이션도 발생하고 경제가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노령 인구들은 일본 특유의 절약 정신이 그동안 배어있는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늙으면 소비 의욕이 좀 줄어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고 제품 가격을 인상하잖아요. 그럼 아예 그냥 소비를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다른 나라들이 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 상황, 오히려 잘못하면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가는 이런 상황까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맞는 말인 게 제가 지금 이제 40대인데 점점 이게 딱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돈도 거의 안 쓰고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비가 확실히 줄어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든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뭐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없죠.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로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은 지금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도 올리고 영국도 올리고 우리나라도 올리고 다 올리는데 일본 은행만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노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라서 이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환경, 이게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의문을 가져야죠. 자, 그래,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못 올리고 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요거는 알겠다. 근데 대체 환율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질문을 하셔야 되겠죠. 일단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시중의 유동성이 흡수가 되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중의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면서 통화가 희소해져요. 반면에 일본은 지금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은행이 엔화를 흡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엔화의 가치는 희소 가치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엔화 환율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랑 또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 높습니다. 근데 일본은 아까 보신 대로 거의 인플레이션 자체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고 일본은 동결하고 오히려 이제 일본은 아시겠지만은 돈을 계속 찍어내는 이런 정책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환율이라는 건 통화의 그 희소성을 얘기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금리를 뭐 내리거나 아니면 동결하면 통화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엔화의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일단 종합적으로 결론을 드리면서 쉽게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일단 당분간 엔화 약세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설명드렸죠. 언제까지? 아까 살펴본 일본의 붉은색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좀 치고 올라와 줘야 기준금리도 올리고 그러면서 엔화의 가치도 이게 절상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게 당분간 노령화 때문에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거라서 자, 이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지 아니면 디플레이션이 오히려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일본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죠. 반면에 나머지 우리나라라든가 미국은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당분간 엔화의 약세 상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정말 짜증나는 문제지만 우리나라 코스피에는 악재죠. 특히 어떤 기업들이 문제가 되냐? 수출 경합도가 높은데 여기 환율까지 영향을 많이 받는 자동차, 철강, 가전, 섬유 등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뭐 품질이 거의 유사해가지고 가격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이런 품목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 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정말 짜증나는 이야기지만 자, 그래서 엔화 약세가 지속될수록 일본 제품의 가격이 싸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주식시장도 생각보다 빠르게 치고 올라오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우리나라 빅픽처를 전망할 때 2022년 하반기부터는 미국의 나홀로 경제 성장세가 약간 둔화되면서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와 신흥국의 주식시장 상승률이 좀 더 빨라지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빅픽처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자, 일본의 엔화 약세가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터지면서 정말 아쉽지만 하반기에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뭐 반도체 등 이런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좀 반등이 빨라지고 뭐 철강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쪽은 조금 안 좋아지면서 차별화된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또 한마디로 잘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확률이 좀 커지고 있어요. 물론 이 환율 변수라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계속 변화합니다. 물론 제가 다시 안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가 변화가 생기면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원인과 구조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당분간 이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우리나라 하반기에도 주식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게 현재까지의 결론이죠. 자, 여러분 물이 바위를 뚫잖아요. 이거는 꾸준함입니다. 투자는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모니터링하는 게 돈을 잃지 않고 수익을 버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자,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게 됐는데 항상 이게 투자를 할 때 뭐 어떤 전문가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섹터가 좋다, 종목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냥 사두고 아무것도 안 봐요. 아예 그냥 잊고 묻어두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경제는 항상 변화하고요. 흐름도 정말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이런 것들을 볼 시간이 없다. 내가 생업도 바쁘고 직장도 바빠서 이런 시간이 없다 그러면 우리 채널처럼 이렇게 경제 흐름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나빠지고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드리는 이런 채널을 보시면서 흐름이라도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언제 정리를 하고 언제 들어가야 되겠다. 이 정도를 계획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엔저 상황과 이 변수와 경제 흐름의 큰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지속적으로 제가 모니터링 하면서 변화가 있을 때 체크를 해드리고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설명란에 후원 계좌를 통해서 제가 뭐 딱히 해드릴 것도 없는데 해드린다 하는 것도 없었고, 근데 이제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한 달 교육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반응이 좋아서 매주 업데이트 해가지고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설명란 읽어보시고 후원 주신 분 중에 해당되시는 분은 꼭 메일 주셔서 한 달 교육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